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이란하고 파키스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란하고 파키스탄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약간 차분하게 가야 됩니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협력하는 관계이거든요. 어쩔 때 싸우고 어쩔 때 협력을 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도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위키페디아에다가 쳐가지고 뭐 위키페디아에서 나오는 그 알맹이 같은 몇 가지 정보를 통해서 와 파키스탄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일단은 현지인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도 보세요, 여러분. 이건 이제 정통적으로 파키스탄 사람들의 감정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아니면 이란 사람들의 감정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여기 이제 오스만 제국이죠. 오토만 엠파이어, 세파비드 엠파이어. 이때 이제 이란이 시아파가 완료돼요. 원래 이란에서도 시아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시아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란이 완전히 시아파가 됐어요. 더 이상 유턴할 수 없는 길에 사파비 시절 때 시작했거든요. 대충 1500년 초기예요. 1500년 8? 정확한 년도를 까먹었어. 근데 1500 뭐뭐뭐예요. 1500 초기예요. 1508년인가 1510년인가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이란이 이제 시아파 정권이 들어오고 이란이 완전히 시아파가 되고, 근데 그 옆에는 오즈베키스탄. 또 이제 오즈베키스탄 여기겠죠. 여기는 오즈베키스탄인데 여기가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영어로는 무갈 엠파이어. 근데 이슬람권에서는 바부르 엠파이어이라고 하는 제국이 생깁니다. 왜 바부르인가? 오토만 엠파이어 왜 오스만 제국이라고 말해? 왜냐면 초대 왕 이름이 오스만이었어요. 초대 왕 바부. 그래서 네블레트 알리에이 오스마니에. 여기서도 초대 왕 이름이 바부르 샤흐였어요. 바부르 샤흐 다음에 아마 후마윤 샤흐인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순서 좀 까먹었어요. 예전에는 다 외워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나와요. 인도 역사의 딱 그 당시가 바부르, 아르로 끝나요, 여러분. 바부르. 댓글창에다가 써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바부르 샤. 무굴 제국이란 무갈 제국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몽골 제국 아니고 무갈 제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바부르 샤흐도 뭐예요? 오즈벡 사람이잖아요. 오즈벡 뭐예요? 돌골 계통. 여기도 돌골 계통. 사실은 사파비 왕조도 돌골 계통이었거든요. 하여튼 신기해요. 그때는 다 돌골 계통이었어요. 그때 사실은 이쪽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물론 이제 또 역사를 설명하면 나름 배경이 있긴 한데 같은 돌골 계통인데도 여기는 시아파로 빠졌어요. 시아파로 빠졌고, 그래서 시아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자꾸 이 양쪽에 수니파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란이 자꾸 옆에 있는 이 양옆에 있었던 수니파 애들 때문에 골치 아프고, 여기 정권을 잡고 있었던 오즈벡 출신 바부르 샤, 그리고 바부르 샤의 자식들이 자꾸 이제 인도에서는 영토를 확전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기 이쪽에는 미리 가서 술탄국을 만들었던 무슬림 애들이 있고, 그리고 이쪽들에는 힌두교 라자, 힌두교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란이 오래전부터는 여기 있는 이 나라가 꼴보기 싫으니까 이 지금 댓글장에서는 저때 인도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인도는 지역 이름이에요. 인두스 리버 하고 주변이 인도예요. 아니면 그때는
인도이라는 건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기 수많은 작은 국가들이 있었어요. 인도는 이제 분단돼가지고 다음에 동일이 이제 무갈 엠파이어 덕분에 됐죠. 델히 술탄에이트 어느 정도 동일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인도가 동일된 거는 네 번으로 봐야 돼요. 아쇼카 왕, 불교, 델히 술탄에이트, 무갈 엠파이어, 이슬람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영국이 와서 크게 먹었죠. 그때 이제 성공해? 하여튼 물론 뭐 지금 또 인도이라는 페데랄 연방공화국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세속주의로 봐야 되죠. 여튼 그거는 이제 우리의 이제 주제가 아니고 주제가 뭐냐면 그때 이란이 이 무갈 엠파이어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무갈 엠파이어 밑에 있었던 작은 속국들이 있거든요. 이슬람교나 아니면 기타 종교. 걔네들은 자꾸 좀 약간 뒤에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무갈 엠파이어를 좀 흔들리게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역사적으로는 여기 있는 무슬림들이 이란을 좀 미얀마하고 대국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는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다음에 아시다시피 여기를 이제 영국이 먹었고 유일하게 식민지 당하지 않았던 나라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튀르키예하고 이란이었어요. 이제 튀르키예는 이제 공화국으로 넘어갔고 튀르키예 공화국이 됐고 이란이 왕권을 유지했어요. 왕권을 유지했는데 왕권이지만 살짝 좀 약간 세속주의적인 모습으로 계속했죠. 1차 대전 이후에. 근데 여기는 아직도 영국 식민지였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면 2차 대전 다 바뀌었어요. 2차 대전 때는 우리 이란이 새 출발해요. 아버지 왕을 보내고 자식 왕이 이제 정권을 잡아요. 근데 인도가 분단됩니다. 어떻게 분단돼요? 파키스탄하고 인도로. 그래서 파키스탄은 인도 역사에 있는 그 이슬람교 라인을 자기의 정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보기에는 무갈 엠파이어 우리 거야. 예를 들면 오늘날에 갑자기 대한민국이 불교하고 난불교로 분단되면 불교 애들이 신라 우리 거야 하고 나머지를 부정하는 그런 느낌? 이제 그러한 사고 마인드가 있긴 한데 이제 시대가 흘러갔거든요. 시대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여기 이제 소련이 있는 시대예요. 무슨 시아파 순위파냐. 제일 위험은 빨갱이들이지. 그 당시로는 빨갱이들이지.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미국이 거의 포기했잖아, 우크라이나를. 거의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이 뭐 했어? 얼마 전에 리시 수낙, 역시 인도 출신 국무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 뭘 원해? 다 줄게. 열심히 싸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이 이 소련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니까 소련을 제재할, 좀 약간 견제할 만한 군사연맹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토는 부족해. 나토는 그냥 유럽만 유지를 하거든요. 나토는 유럽만 지키는 거예요. 영국한테는 아시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토만으로 영국은 배가 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뭘 했냐면 터키하고 이란을 일단은 얘기했어요. 야야, 우리 군사 동맹 만들자. 거기다가 이라크도 들어왔지? 그리고 파키스탄도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대국 군사 동맹 제재가 수립됐어요.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름이 센터였어요. 센터. Central Trade Organization. 중앙 협력 기구라고 해야 되나? 한국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Central Trade 한국말 캔터인가?
그래, 맞아. 시 발음이 K로 읽어야 되니까 켄토라고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튀르키예 말로는 젠토라고 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젠토. 그래서 나는 센토라고 하는데 뭐 켄토일 수도 있어요. 제 댓글창에 내가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젠토. 근데 여러분 이 젠토는 아니면 켄토는 무엇이든 간에 영어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영어로. 튀르키예 말로의 이름이 달랐어요. 튀르키예 말로의 이름이 뭐냐면 튀르키예 말로 이름이 바그닷 박드. 데이브 킴님 만원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채널 신기하게 재미있게 눈 빠지듯이 항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Let's celebrate their three. 이거는 데이브 킴님의 세 번째 슈퍼챗이었대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바그닷 박드이라는 거 뭐냐면 바그닷 아시다시피 이라크 수도죠. 이라크 수도인데 이 켄토 아니면 센토 무엇이든 간에 지부는 바그닷에 있었어요. 그래서 첫 모임을 바그닷에서 해가지고 마치 와르쇼와 조약 같은 느낌이었어요. 와르샤와에서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와르사바 조약. 그래서 바그닷 조약. 그래서 튀르키예 말로는 젠토라고 하진 않았어요. 바그닷 조약이라고 했고 지부는 바그닷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박살냈어요. 왜 박살낸지 아세요? 공산주의에 가까운 애들이 이라크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라크 왕을 학살했어요. 거의 가족 다 이렇게 죽여가지고 시체를 바그다드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시하듯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정권을 잡았어요. 언제? 1958년인가 그때쯤이에요. 그래서 이 기구의 지부는 어디 가요? 이 기구의 본부는 튀르키예로 갑니다. 앙카라. 어디 가냐? 여기 갑니다. 이 건물로 와요. 여기는 그때 바그다드 아니 앙카라예요. 앙카라에 왔어요. 앙카라에 왔는데 이 건물도 나름 유명한 건물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튀르키예 역사를 공부하시면 아니면 제가 썼던 읽는 그대로 튀르키예라는 책을 읽으셨다면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읽는 그대로 튀르키예. 여튼 이 건물은요 유명해요. 여러분 이 건물이 뭐냐면 최초의 튀르키예 국회예요. 사실 최초 아니에요. 급하게 모였던 건물 따로 있었어요. 진짜 급하게 모였던 건물 따로 있었는데 뭐야 이제 수도 앙카라야? 이제 우리는 앙카라에서 모일 거야 해서 그러면 제대로 된 건물에서 모이자고 해서 그 당시에 이 건물을 만들었어요. 1920년대예요 여러분. 1920년대예요. 그때 이 건물을 만든 거예요. 이 건물의 좀 모습을 보시면 전형적인 앙카라 가옥이에요. 앙카라에 있었던 그 전통적인 집들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오랫동안 썼어요. 임시정부 아니고 임시정부 건물 따로 있는데 제가 그 건물이 정확히 어딘지 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국회를 오랫동안 썼어요. 이 건물을 마치 광화문에 있는 지금 현재 서울시청으로서 서울시의회를 쓰이는 건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서울시의회 뭔지 어딘지 아시죠? 서울시의회 설마 모르실래나? 이 젊은이 이 MZ세대는 아무것도 몰라. 다 보여줘야 돼. 서울시의회 시의회 이미지 이거 서울시의회 이 서울시의회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게 자 이렇게 쭉 가시면 광화문이거든요. 여기 쭉 가시면 광화문이에요. 서울시청 맞은편이에요. 자, 여기 지도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독수궁이잖아요. 독수궁. 독수궁. 여기 이제 서울 플라자예요.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청. 여기 바로 나오죠. 이렇게 서울시청. 이렇게 하면 서울시청인데 서울시청 대각선. 여기. 아니 여기. 서울시의회입니다. 대각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울시의회는 예전에 국회였어요.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의회가 예전에 국회였어요. 그래서 건물이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잘 보시면. 물론 여기 좀 약간 돌들이 생돌이거든요. 서울시의회는 겉에는 시멘트가 있더라고. 솔직히 말하자면 좀 약간 예쁘긴 한데 또 서울시의회 이렇게 높은 뭔가가 있고 더 좀 약간 독특하게 생기긴 생겼어요. 하여튼 서울시의 이 터키의 옛 국회는 안 쓰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부족하니까 국회의 수가 좀 약간 늘어났고 50년 때는 지금 국회로 넘어갔어요. 튀르키예 국회는. 그래서 여기는 피어났어요. 피어나니까 바그다드 조약, 이란, 파키스탄, 영국, 터키 이 군사 이제 연맹 협약의 본부는 여길로 이사 왔어요. 지금은 그러면 이 건물이 뭐냐? 지금 이 건물이 공화국 미술관, 아니 공화국 박물관이에요. 터키 공화국이 어떻게 건국되고 발전된지를 보여주는 지금 박물관이에요. 공화국 박물관. 쭌무리엣 müzesi. 앙카라 가시면 사실 앙카라에서 볼 거 없거든요. 앙카라에서는 이러한 박물관들에 가셔야지 좀 재미있어요. 자, 옛날 모습. 자, 이때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이때까지는 70년대까지는 자, 여러분 결론이 뭐냐. 70년대까지는 이란하고 파키스탄의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 반공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반공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시아파든 수니파든 빨갱이들이 있어요. 소련이 있어요. 우리는 소련 상대로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친하게 지내야 돼. 하고 70년대까지는 둘이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휘파람 하면 안 되죠? 자, 지금 이란 파키스탄이죠? 여기 뭐예요? 말루지스탄이라는 지역입니다. 말루지스탄이라는 지역, region. 지역인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말루지 애들이 살아요. 이 말루지 애들이 사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하나의 좀 약간 술탄국? 좀 약간 하나의 좀 약간 작은 왕국 같은 느낌이었는데 영국이 이렇게 치고 왔잖아요. 먹어 오고. 여기 다 먹었어요.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일부도 먹었었거든요. 물론 아프가니스탄 전체 못 먹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 제국이란 대리전을 벌였는데 포기. 근데 이 영국이 무슨 실수를 했냐면 원래 발루지스탄은 거의 다 먹었었는데 발루지스탄을 반토막을 이란한테 주고 절수했어요. 아니 말루지 지역을 다 준다든가 아니면 말루지 지역을 아예 주지 말다든가 말루지 지역을 먹고 난 다음에 판을 토해서 태보해요. 근데 예전에는 거기 발루지 애들끼리 살고 있었는데 그게 뭐람? 발루지. 여러분 여기에 발루지라는 민족이 있고 걔네들은 크게 나라를 세운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네들끼리 살고 있었고 여기 지역에 있는 대빵한테
좀 고개를 숙이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세금 같은 뭔가 다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서로 쇼 붙이고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민족주의 시절이잖아요. 와서 이 사람들을 대놓고 너무 괴롭히면 걔네들도 반란하겠죠. 하여튼 영국이 마치 여기서 이제 이 지역에서 로힝야 사람들한테 했듯이 여기서 마찬가지를 했어요. 말루지 지역이 영국 때문에 분단됐어요. 물론 제 이 질문을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영국 사람들이 야 땅을 돌려줬는데 우리 무슨 잘못이야. 땅을 목직을 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거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말루지 애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분단됐어? 여러분 지금 이 분단에 대한 의미를 아마 제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갑자기 가족이 그냥 친척이 국경 넘어서 있는 거야. 그 직종으로 예를 들면 설날이잖아요. 추석인데 나 친척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못 가.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겠지. 지금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중간에 한번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3년이나 사람들한테 좀 약간 결정을 하라는 시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마찬가지고 쿠르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나마 이제 북방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은 여기 있는 쿠르드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특히 여기 이 지역 쿠르드 사람들은 개열 받았지. 갑자기 친척이 건너편에 있어. 추석 때 설날 때 가서 좀 약간 보고 싶은데 아니면 친척이 죽었는데 장례식 하고 싶은데 못 가. 결혼식 때 가서 축의금을 하고 싶은데 못 가. 아니면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 장례식 하고 싶은 거야. 못 가. 엄마가 죽었어. 엄마의 장례식 하고 싶어. 못 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여기서도 이제 비자하게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이란 사이에는 그건 좀 약간 문제였어요. 그 파키스탄하고 이란이 말루지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하자고 서로 윙크를 했었죠. 딱 봐도 이 말루지 문제가 너를 나를 괴롭힐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루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좀 같이 움직이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판공, 판발루지, 센토 완전히 이제 이란하고 파키스탄 관계는 좋아. 근데 irrelation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사실 문제 터진 것보다는 관계가 아마 최고였을 때가 이때쯤이었어요, 여러분. zulfikar ali bhutto 이분 때는 이란하고 파키스탄 관계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란이 이 사람이 당선됐을 때 싫어요. 이분이 70년대 당선됐거든요. zulfikar ali bhutto 이분이 사형당했고 이분의 딸내미는 암살당했습니다. 이분의 딸내미도 다음에 파키스탄 지도자가 됐거든요. zulfikar ali bhutto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당선됐을 때 이란이 씨부레 우리 관계가 진짜 나빠질 거다. 왜냐? 여러분 이 사람이 살짝 공산주의에 공산주의 아닌데 사회주의에 가까운 기질이 있었어요. 이분이 만들었던 정당 이름이 인민당 같은 정당이거든요. 하옥파르티 뭐라고 해야 되나? 인민당이라 번역을 해야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대놓고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하진 않았죠. 근데 하는 행동들, 정책들을 보면 좀 사회주의에 가까워. 그리고 그동안 파키스탄이
따라왔던 파키스탄의 친미 정책을 깠지. 비판했죠. 그래서 이란 보기에는 바로 옆에서 이런 애가 나오는 거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처음에 살짝 좀 약간 싫다는 것보다는 살짝 좀 약간 뭐지? 근데 이런 반전. 이 사람이 시아파예요. 모르셨죠? 순니파 파키스탄에서 시아파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란하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 사람 때. 이 사람 때 좋아졌고, 이 사람이 또 뭘 했냐면 인도랑 관계를 개선시켰어요. 왜 개선을 시키려고 했냐면 우리는 인도랑 관계가 나쁘면 지나치게 미국의 의존에 들어갔는데 인도랑 관계를 좀 약간 단계별로 풀어가야지 우리의 외교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의존성이 떨어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인도랑도 좀 관계를 좀 약간 개선하려고 했고, 그리고 소련이란다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전형적인 파키스탄의 반공 노선, 친미 노선이 살짝 흔들렸죠. 그래서 이란이 처음에는 문제였는데, 시아파야, 괜찮은데? 물론 그 당시에는 이란이 그렇게 강력한 시아파 나라가 아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시아파예요. 좋아. 안 그래도 와서 좀 약간 순위파를 터뜨리지 않을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정권 시절 때는 이제 이런저런 예상치 않는 정책들 하다 보니까 파키스탄 내에서는 좀 약간 비판을 받아요. 이 사람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속주의에 가깝다고 해서 좀 약간 욕먹기도 하고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해서 욕먹기도 했었는데 그 욕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욕을 제대로 하고 무기까지 들고 반란을 했던 애들이 누구냐? 바로 벨루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zulfikar ali bhutto는 벨루지 지역에다가 군대를 파견시킵니다. 벨루지. 우리 오늘 주인공은 다 벨루지예요. 왜냐면 폭탄을 걔네들 맞았잖아요. 이란 나와서 벨루지를 때렸고 파키스탄 나와서 벨루지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군대를 벨루지 지역에다가 동원시켜가지고 파키스탄 그 군대가 벨루지 지역에서 벨루지 애들을 거의 좀 약간 많이 죽였어요. 아마 파키스탄 역사상에 파키스탄 군부가 자국민을 가지고 사람 많이 죽이는 거는 아마 zulfikar ali bhutto 시절일 거예요. zulfikar ali가 콤 이름인가? 여러분 zulfikar이라는 zulfikar ali 아니고 zulfikar이라는 이름 자체가 알리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어요. 모함메드 사도의 사촌 동생. 그리고 시아파의 하이라이트 핵심 인물. 그분의 칼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칼 이름이 zulfikar이었어요. 그래서 시아파 애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이름들 중에 하나는 zulfikar이에요. 그리고 이분 이름이 따블이지. zulfikar ali. 여러분 이분 때는 이란 파키스탄 관계는 엄청나게 하이라이트를 줘요. 엄청나게 하이라이트를 줬는데 이제부터는 이란 파키스탄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분 이름이 아멧 뭐였지? 아멧 메수리인가? 정확하게 이름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 좀 그냥 이슬람주의자예요. 이슬람주의자인데 변화소 출신이고 애 아버지도 아마도 제 기억하기로는 반서였어요. 영국 시절 때. 지금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혹시나 잘 안 맞았다면. 이제 이분이 zulfikar ali bhutto를 깝니다. 좀 사회주의자 아니야?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건데. 이제 이분이 1974년 때는 암살당해요. 근데 이 사람 안 죽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죽어요. 이 사람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해요? 나의 아빠를
zulfikar Ali Bhutto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래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안 죽었고 대신 아버지가 죽었어요. zulfikar Ali Bhutto는 나의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욕하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77년 때 누가 당선돼요? 당선된 거 아니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박정희랑 사이가 좋았어요. 이분이 지아울 학이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습니다. 파키스탄에서. 77년 쿠데타 동기 아니에요. 쿠데타 후배지. 박정희는 61년이잖아요. 이분 77년이에요. 쿠데타 하자마자 zulfikar Ali Bhutto를 체포해요. 그리고 79년에는 사형시켜요. 왜 사형시키냐? 너는 너의 정치적 라이벌을 죽이려고 했잖아. 너는 정치를 정치대로 하진 않았어. 그래서 저는 시아파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이 사람이 강력 순위파이니까 시아파 정치인을 꼴보기 싫어서 죽였다고 하는데 파키스탄 사람들 말로는 그때 zulfikar Ali Bhutto가 이분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좀 약간 사회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부터 암살 사건 이후로부터 파키스탄 진짜 꼬이기가 시작했대요. 그 때문에 군인들이 너무 짜증났고 다른 전문가들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는 군부는 아직까지도 진미진영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진미진영인데 그리고 인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인도가 핵개발도 할 수가 있는데 zulfikar Ali Bhutto가 가서 인도랑 관계 개선하려고? 사실은 zulfikar Ali Bhutto는 인도랑 관계를 개선하면서 인도한테 땅 다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9만 명인가? 포로된 군인들 데리고 왔어요. zulfikar Ali Bhutto는 인도랑 관계를 개선했다고 해서 그냥 공짜로 하진 않았어요. 땅 받았다니까요. 인도한테. 근데 결론은 군인들한테는 찍힌 거예요. zulfikar Ali Bhutto가. 그래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 쿠데타 이후로부터는 인도 아니지. 파키스탄하고 이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유턴할 수 없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언제인가 1977년에 1977년에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79년에는 zulfikar Ali Bhutto는 사형을 시켜요. 그리고 7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란은 이제 샤헨샤 이란 아니고 정확한 이름 까먹었네. 뭐였지? 하자라 샹하이샤 이란? 하여튼 뭐 이란 제국이 아니고 주무리아티에 이슬라미에 이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공식적인 이름이 제가 궁금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나 좀 약간 집착이 있어요. 공식적인 이름을 봐야 돼. 이란 이슬람 주무리에트 이거 봅시다. 이거는 그래 재밌어요 여러분. 보자. 좀후리에 이슬라미에 이란 이건 잘 맞았는데 그 이전이 뭐였지? 그 이전에 케스바라 샤한의 이란 Imperial State of Iran 이란 제국국 하여튼 또 여기서 신기한 댓글들이 나오네요. Republic of Iran Republic of Iran 아니에요. Islamic Republic of Iran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어떻게 됐어요? 이분 시절 때는 이슬람 공화국 됐잖아요. 그럼 이슬람 공화국 몇 개나 됐어요?
이슬람 공화국이 3개나 됐죠. 이란 이슬람 공화국, 모리타니아 이슬람 공화국, 그리고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자, 둘 다 이제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이슬람 공화국끼리 서로 이제 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79년 되니까 이분들은 이제 반미 반영이잖아요. 센터에 있겠어요? 센터?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 먼저 나가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으니까 파키스탄이 먼저 나갔어요. 파키스탄이 3월 12일 날 나갔어요. 우리는 영국, 튀르키예, 이란, 파키스탄 군사 동맹에서 탈퇴합니다. 먼저 파키스탄 탈퇴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이란이 탈퇴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날에. 그래서 터키하고 영국만 남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신기한 TMI 알려드릴게요. 2021년인가 2022년인가 그때는 이제 만료가 됐는데 튀르키예 시민이 그냥 영국에 가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었어요. 모르셨죠? 난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 튀르키예 주민증 있는 사람이 영국에 가면 영주권 신청을 하고 딸 수가 있었어요. 그 튀르키예 공화국하고 유나이티드 킹덤 사이에는 그러한 조약이 있었어요. 100년이었거든요, 유효 기간이.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에르도안 튀르키예하고 영국 관계가 그런 꼬라지가 되니까 그 조약이 그 연장 안 됐어요. 이거는 이유랑 관계가 없어요. 100년인가? 그래, 100년간 그 공화국 초기 시절에 맺었던 하여튼 뭐 개말파샤 시절 때로 제 기억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연장 안 됐어요. 원래 연장 됐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나 튀르키예 시민이야. 영국에 가면 영주권 신청이 돼요. 그리고 그 영주권 받은 채 영국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벌어도 돼. 세금만 내고 영국에서 생활을 몇 년간 이제 보내면 영국 시민권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 튀르키예 사람 많아요, 사실은. 한국에 있는 튀르키예 친구들도 이제 터키 못 들어가니까 여권도 이제 연장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친구들이 영국으로 갔어요. 왜냐면 가서 난민 신청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가서 나 영주권 신청하겠습니다. 근데 끝났어요,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조약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여튼 이 군사 동맹 안 하는 이제 영국하고 튀르키예만 남았는데 둘이 남으니까 야 우리 어차피 나토야.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센토, 켄토 무엇이든 간에 바그다드 협약을 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 다음은 사실은 좀 약간 혼란의 위기가 있었죠. 이란이 바로 이제 싸웠어요. 이라크랑. 파키스탄이 우리는 중립선언을 한다고 했는데 말은 중립선언이지 물밑에서는 지아울 학 사담 후세인 밀어붙였지. 근데 그거 대놓고 얄밉게 아니고. 왜냐? 여러분 지아울 학이라는 분이 파키스탄에서 뿐만 아니고 이슬람이라는 이 문명 25개에서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제 방송에다 나왔던 우리 자히디가 있잖아요. 파키스탄 친구. 자히디는 지아울 학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말로는 생욕을 하진 않지. 아 잘못했죠. 일부 정책들 때문에 파키스탄을 이렇게 좀 약간 예의 있게 건설적인 비난을 하는데 제 보기에는 속으로는 아마 생욕을 하실 것 같아요. 파키스탄에서 이 사람한테는 생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아니야, 진짜 이 사람 영웅이었어. 우리는 그때 마지막으로 황금 시대였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없어졌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아울락은 아마 헬기 사고로 죽었을래나? 잠깐만요. 헬기 사고로 죽었다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아울 학 헬기 사고 아니야? 지아울 학 that 아 봐봐, 제가 태어날 때쯤 죽었네. 여러분, 제가 또 중동에 있는 한 가지 음모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음모론들 재밌어요. 진짜 한국에는 그런 음모론들 없어. 왜냐면 한국 사람들 양심이 팡팡하니까 거짓말 정도 하지 그 거짓말을 예쁘게 포장하진 않아. 그래서 한국 음모론들 재미없어. 제가 지금 중동에 있는 여러분들 들으시면 엄청 재미있는 음모론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지아울락 있잖아요. 이분이 헬기 사고에서 죽어요. 아니 비행기 사고에서 죽어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는 미국 영사관 직원들도 있었어요. 혼자 죽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그러고도 보니까 중동에서 이러한 음모론이 있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분 덕분에 핵 개발을 하게 됐거든요. 핵 개발에 있어서 이 사람의 역할을 누구도 무시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미국이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 덕분에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는 소련 상대로 그 봉기가 잘 됐잖아요. 미국이 원했던 거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도 이제 누가 거기 있는 반란 세력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파키스탄을 통해서 도와줬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냐? 이분이었어요. 자, 지아울락은 근데 그걸 넘어갔지. 선을 넘어갔어. 박정희도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미국이 처음엔 좋았는데 다음에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자, 음모론이 여기부터예요. 이 사람이 미국의 눈에 가시됐다는 걸 알고 미국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거를 눈치챘어요. 그래서 어디나 갈 때 항상 미국 대사나 미국 영사관에 있는 누군가를 데리고 왔어요. 왜냐? 미국이 자기 영사나 대사까지를 죽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혼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행기에 탈 때마다 무조건 미국 대사관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탔대요. 혼자 안 탔대요. 혼자 타면 무조건 미국이 나의 비행기를 추락시킬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또 미국 대사관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비행기에 탔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돼서 죽었어요. 하여튼 음모론은 이 정도예요. 미국의 암살을 막기 위해서 항상 미국 대사관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비행기에 탔는데 그거마저 충분한 방패가 안 됐고 미국 대사관 직원이랑 같이 죽었어요. 근데 제 보기에는 이거는 음모론인가 뭐냐면, 야, 비행기에 탈 때마다 어떻게 미국 대사관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가. 할 때마다 힘들지. 아, 그리고 케이씨님 오셨는데, 케이씨님, 여기 돈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케이씨님이 얼마 전에 타지키스탄 가셨는데 저한테는 지폐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케이씨님한테. 역시 찐팬들은 이제 팬이라고 하지 않진 않은 형제라고 하지. 찐 형제들은 해외에 나갈 때도 저를 챙기지. 여튼 다시 우리 주제로 넘어가자면, 이분이 다시 한번 이분 시절을 얘기를 하자면,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내전이 터졌죠. 이제 소련이 쳐들어왔는데 소련하고 아프가니스탄 반란 세력이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슬람주의자였기 때문에
탈레반이든 다른 세력들이든 다 도와줬어요. 탈레반만 도와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한국에서 좀 약간 편견이라고 나오는데, 뭐 탈레반, 파키스탄 한 거야. 파키스탄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무장 단체들 다 지원을 했어요. 탈레반만 안 했어요. 근데 이미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이가 졌지. 이미 좀 약간 판시아파, 친순니파 기질이 너무 강하지. 그래서 이란한테 찍혔는데, 결정적으로 이란하고 이 파키스탄의 사이가 나빠진 거 뭐냐면, 소련이 졸수하고 난 다음이에요. 소련이 졸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장단체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무장단체들끼리 싸움이 터졌어요, 여러분. 소련이 이제 없어요. 빠졌는데, 그럼 누가 아프가니스탄의 주인이냐를 가지고 무장단체들끼리 싸웠어요. 이때는 다시 한번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 붙어요. 이란하고 파키스탄이지. 자, 이거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란이고 여기 파키스탄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아프가니스탄이죠. 여기 북방에는 타직 오즈벡 계통 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돌골 계통이거든요. 그냥 남쪽에는 파슈툰 애들이 있어요. 파슈툰 애들도 파키스탄에도 나름 있는 하나의 민족이에요. 자, 여러분 확대가 안 돼요.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갑니다. 그리고 북방에는 또 하자라이라는 소수민족이 있어요. 하자라는 시아파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애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는 파키스탄이 파슈툰 애들을 지지했고, 특히 탈레반을 지지했고, 이란이 북방에 있는 세력들하고 하자라 애들을 지지했어요. 하자라 애들은 몽골 계통이고 시아파예요. 그래서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아마 역대급이에요. 파키스탄하고 이란이 거의 전쟁까지 할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였지 이거? 시파히 사하바 이라는 하나의 무장단체예요. 이거는 파키스탄에 있는 무장단체고, 이 사람들은 판시아파 기질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슬람 공화국이고 이란도 이슬람 공화국인데, 이란이 이슬람 공화국 이름으로 시아파를 밀어주고 순니파를 데리고 있는데, 우리 파키스탄도 이슬람 공화국이라면 순니파를 밀어주고 시아파를 막아야지. 우리나라가 뭐하고 있니? 해서 판시아파 친순니파를 주장하는 무장단체였어요. 처음에는 파키스탄이 이 무장단체한테 눈을 감아요. 왜냐?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하나의 집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집계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파키스탄이란 국가가 걔네들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미 어쩌다가 생긴 무장단체인데 집계를 쓰고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1998년 메자르 셰리프에서, 여기 메자르 셰리프에서, 여기 나름 시아파들 좀 있거든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파키스탄, 여기 이제 이란, 여기 이제 메자르 셰리프예요. 나름 좀 약간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탈레반 애들이 드디어 여기를 점령합니다. 점령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란 대사관에다가 공격을 해서, 이란 대사관 아니에요, 이란 용사관에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란 용사관 안에 있는 애들을 죽여요.
외교원을 죽여요. 탈레반 애들이. 이제 이걸 하는 애들이 탈레반인데 이란이 이 사건 뒤에는 파키스탄이 있다고 해요. 왜냐? 탈레반이 여기에 공격을 했을 때 혼자 공격하진 않았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시파히의 사하베? 정확하게 발음을 한지 모르겠지만 모함메드 사도의 친구들의 봉사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저도 정확하게 모르긴 한데 그런 좀 약간 극단적인 집단이에요. 이 집단이 탈레반이랑 같이 98년에 메자르 셰리프에서 이란 영사관에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란 외교관들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란은 빡치지. 이거는 파키스탄에 있다. 파키스탄은 우리가 했던 거 아니야. 98년입니다. 그 계기로 관계가 역대급으로 나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또 말씀드려야 될 거 뭐냐면 그때 정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또 마침 그때 이 사람이 국무총리였어요. 나자프 셰리프. 나자프 셰리프의 특징은 두 가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아주 친이슬람주의 친순니파이고요. 두 번째는 비리. corruption. 비리의 끝판왕이에요. Mr. 10%. 무조건 10%를 떼먹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비리는 필요 없고 이란한테는 이 사람이 이제 좀 약간 종교주의로 좀 약간 나름 넣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약간 이란이 껄포기 싫지. 그래서 98년에 그렇게 됐다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99년에는 아시다시피 이분이 정권을 잡습니다. 이분 누구예요? 페르베즈 무샤르프. 야 이 새끼들 다 꺼져. 정치인들한테 자리를 줬는데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어. 역시 이 무식한 미개한 정치인들한테는 정치를 맡기면 안 돼. 우리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고 공부를 빡빡하고 영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도 좀 약간 유학을 하고 사실 이 사람은 튀르키예에서 유학을 했어요. 터키 말 잘해요. 여튼 근데 좀 약간 엘리트들이 정권을 잡고 가야지 나라가 잘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정권을 잡아요. 99년에. 정권을 잡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분이 이란이란 쓸데없이 도질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운이 안 좋아요. 왜냐? 99년 정권을 잡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1년 9.11 테러 사태. 다음에 조지 부시 악의 축 북한 이라크 그리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미 날라갔고 그러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때려부실 건데 누구 필요해요? 파키스탄 필요하지. 이란 입장에서 잠깐만 다시도 거기 지금 군인이 있는데 지금 파키스탄에 군인이 있는데 또 미국이 여기 온다고? 빡치겠지 이란 입장에서. 다시 한번 페르베즈 무샤르프 시절 때는 관계가 나빠집니다. 원래 처음에는 페르베즈 무샤르프는 나자프 셰리프 시절 때 있었던 그 나쁜 관계를 좀 약간 가라앉으려고 했는데 근데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났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자꾸 군인들이 들어오면 나빠져요. 어쩔 수 없어요. 파키스탄에서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란이랑 관계가 나빠져요. 근데 한 가지 말루지 문제 있을 때는 이란하고 파키스탄은 절대로 안 싸워요. 왜냐? 말루지 애들이 양쪽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양쪽에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근데 또 여기서는 여러분 설명해야 될 거 있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15일 날 밤에는 아르빌하고 하람일 때렸죠?
이란이 아르벨하고 하렘을 때렸어요. 이제 아르벨은 제가 설명했고 그건 이스라엘이랑 관계된 거고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은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란이. 근데 여기를 때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IS가 있었어요. IS를 때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란 게르만에서 테러 사태를 일으킨 애들은 IS의 시리아 지부가 아니고 IS의 호라산 지부예요. IS의 호라산 지부를 왜 여기서 때리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란이 탈레반 애들이랑 여기가 싫으니까 그냥 패스한다 보지. 여기가 싫은 거야. 이쪽을 때리면 왜냐면 여기도 있어요. 발루지 애들이. 아니면 발루지 애들 중에서 또 탈레반의 일세력이나 사이에 좋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아프가니스탄이란 즉슨 탈레반이랑 여기가 싫으니까 포기했나 보지 했는데 다음날 16일날 밤에는 파키스탄을 때렸어요. 콕사브즈라는 도시에서 이제 거기 어떤 시골을 때렸는데 파키스탄 말로는 아이 2명 죽었대요. 아이 2명 죽었고 근데 이란이 원래 처음에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영 언론사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3시간 만에 제가 이거 기사들 좀 찾아봤는데 3시간 거기 있었다가 뺐대요. 한 언론사에서는 3시간 판이라고 했어요. 여튼 대충 길면 4시간인데 기사를 내렸대요. 기사를 내리고 판 국가 판 시민 판 국영 판 민영 언론사들에서 다시 그 기사들 나왔대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파키스탄에 있는 테러 캠프들을 공격했다고. 그러다가 파키스탄에다가 누가 와서 때린 거잖아요. 파키스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욕 먹겠지. 그래서 파키스탄도 여기를 때렸어요. 사라완. 여러분 보시면 가까워요. 이 지역은 다 발루지 지역이에요. 여기서도 아이 죽었어요, 여러분. 여성도 죽었고.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양쪽에서도 말루지 독립운동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진 않아요. 그리고 이란에서 말루지 독립운동을 하는 애들은 주로 좀 약간 판시아, 친순니 아니면 살라피 아니면 사우디 너무 좋아요. 사우디 형님이다 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좀 약간 종교주의적인 애들도 있어요. 이게 미안해. 민족주의적인. 그 민족주의적인 애들이 여기 넘어갈 때는 파키스탄도 원하진 않죠. 근데 또 파키스탄 안에서도 말루지 독립운동을 하는 애들은 또 다른 단체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이쪽에서 넘어왔던 말루지 애들이 파키스탄에서 뭘 하지 않는다면 굳이 좀 약간 간섭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아직도 말루지 애들은 말루지 민족주의가 없지 않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부족별로 움직여요. 예를 들면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 애들이 다 쿠르드 민족으로서 단합해가지고 여기서 자치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랍에미레이트랑 비슷해요. 아르빌은 바르자니라는 가문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여기 밑에 있는 술레이마니는 탈라바니라는 가문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 국가기관 다 보시면 총리는 바르자니 가문, 부총리는 술레이마니 가문이에요. 이게 탈라바니 가문이에요. 이제 부족하고 가문 정확하게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루지 애들도 물론 좀 약간 몇 가지 부족이 같이 합치고 뭘 하기도 하는데
또 같은 부족 아니라면 같이 안 노는 그런 분위기 돼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와서 파키스탄에 있는 발루지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는 이란 쪽의 독립운동가들이, 발루지 독립운동가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굳이 나한테는 뭔가 없잖아? 이거예요. 근데 이란은 파키스탄에 있는 발루지 애들이 이쪽에 오는 걸 싫어요. 왜냐? 걔네들이 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냐면 민족주의적인 것도 있긴 한데 파키스탄을 충분히 이슬람 국가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결론이 뭐냐? 현재 파키스탄하고 이란이 서로 미사일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발루지 애들이 죽는 거고 어차피 걔네들 아젠다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의 작은 가능성이 뭐냐면 지금 파키스탄에서 아무리 정권이 시민들한테 있어 보여도 임란 칸이 이제 하얏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법정 과정을 당하면서 파키스탄 혼란에 빠져가지고 지금 꼭두각시 정권이 있고 그 정권 뒤에는 군부가 있어요. 이거는 파키스탄 애들한테는 좀 약간 암암려 물어보시면 다들 너 어떻게 알아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군부의 꼭두각시 정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군부가 나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거 물어봤어요. 근데 왜 군부는 예전과 다르게 직접 정권을 안 잡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냐고 했는데 알파고 그러면 국제기구들로부터 군부 정권이다 보니까 그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못 받아요. 아니면 서양 국가들은 친해질 때 문제가 있어요. 그걸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좀 약간 분위기가 된 거예요. 군인들이 직접 나서기 싫은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여튼 그리고 군인들 정권을 잡으면서 그 예전에 있었던 정권들에서 좀 약간 진중으로 어느 정도 갔잖아요. 그걸 좀 살짝 다시 한번 개선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극소수의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란이 쓸데없이 파키스탄이랑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소수의 가능성이에요. 현재로서 보이는 거 뭐냐면 파키스탄이랑 같이 짜고 치고 하고 벨류제들을 조벌하는 것이지 이란하고 파키스탄의 관계는 이번 계기로 나빠지진 않을 거고 예전부터는 서로 이 말루지 독립운동 문제 때문에 정보를 주고받고 같이 훈련한 적도 있었던 관계예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어때요? 알찼어요? 이번엔 쭉쭉쭉쭉 갔어요. TMI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발루지 누나들이 예쁜가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들은 항상 예뻐요. 민족, 종교, 지역 중요하진 않습니다. 누나들은 예뻐요. 누나의 느느느느느느느 그 노래 아시나요? 누나의 누나의 마이야히 마이야호 누나의 하여튼 이란과 파키스탄은 같은 페르시아 민족이 아닌가요? 같은 페르시아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은 뿌리는 인도인데 그 위에다가 오즈벡 소수가 있는 결론적으로 인도 계통 민족인데 근데 인도 계통 민족하고 이란 계통 민족의 또 할아버지는 같겠지. 근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누구도 자신을 이란이랑 같은 민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발루지스탄 지역이 주로 해안가인가요? 예, 맞습니다. 발루지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안 나온대요. 여러분, 없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이 발루지 독립운동을 정리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라방은 아닌 것 같고 영상으로 마무리할게요. 미국이 IS를 지원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진짜인가요? 여러분, IS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는 IS 아니고 그 어느 집단도 덧세를 보이려고 우리 IS야 이런 거예요. 이제는 이제 IS는 IS 없고 IS의 이름, IS의 간판 그런 거 있어요. 너 IS야. 아니 IS 나야.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IS라고 설치고 다니는 애들 중에서 미국이랑 관계가 있는 무장단체가 뭐 있을 수도 있죠. 다 똑같은 용병 아니에요, 여러분. 무장단체들이 이름 없어. 아, 우리 뭘 할까? 알파고 독립투사? 아니야. 알파고의 천사들. 아, 이것도 아니야. 알파고와 함께 종국까지. 아, 이거 너무 길어. 그럼 그냥 IS로 하자. 이런 분위기예요. 이름을 생각하다가 아, 너무 귀찮아. IS로 가지. 이런 분위기예요. 다른 주제이지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짜이피님 주제가 너무 땅굴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생한다. 아, 땅굴보다는 레바논 때문에 고생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스라엘 부대사랑 인터뷰했어요. 영상을 찍었고 지금 편집 중인데 이제 일단은 부대사는 대화를 해보니까 양아치 같진 않아요. 뭐 나름 좀 약간 양심하고 지성이 있으신 분 것 같고 뭐 인터뷰하기 전에 조금만 얘기했고 주로 모든 얘기를 인터뷰하면서 했는데 나름 좀 약간 가자 전쟁을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죽은 숫자가 적다면 전쟁을 잘한다는 걸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부대사님이 상당히 엘레건트하신 분이고 중국어 좀 잘하시고 부인이 중국 계통이에요. 저랑 동갑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리거나 부대사님이. 그리고 이거는 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반대 소리가 있대요. 알파고는 인터뷰하지 말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 소리를 무시하고 저랑 인터뷰 하셨어요. 하여튼 이제 그분이랑 했던 얘기들 종합해서 들어보자면 가자 지구에서 오케이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단골 때문에 근데 제 보기에는 땅굴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 것 같아요. 땅굴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후티 반군. 후티 때문에 힘들지. 후티 때문에 지금 다들 찍소리 하고 있잖아요. 후티가 지금 게임에다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왜 있냐면 JYP님이 본인도 얘기하시다시피 생업을 던지고 전쟁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텔라비브에 있는 동네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숍을 운영하는 아저씨 아니겠잖아. 30대 초반 가게를 닫고 가야 돼요. 아니면 너무나 고급스러운 VIP 컴퓨터 공학과 출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아마 그 사람이 쓰는 프로그램들 덕분에 엄청나게 비싼 소프트웨어들을 발리고 있을 텐데 그 사람 지금 없어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랜덤으로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이 사람 오면 안 되겠다. 이 사람 덕분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이거 아니고 랜덤으로 오니까 엄청나게 전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인들도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힘들지 않을까요?
다시 주제로 넘어가자면 이란은 암묵적으로 성매매가 활발한 나라라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슬람 나라인데 신기한 현상이 있네요. 여러분, 이슬람이고 나발이고 인간이라는 거는 안 변해요. 인간이라는 거는 안 변해요. 그래서 이슬람이 성매매를 완전히 막지를 못했죠. 근데 대중화를 막았죠. 예를 들면 이란에 가시면 성매매하려면 그쪽 동네에 가. 거기 가게 많아. 뭐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뭔 말인지 아셨죠? 이란에 가는 사람이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술, 도박, 성매매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막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란에서 그나마 때리거든요. 이란에서 때려요. 족발되면 때리는데 사우디에서 사용시켜요. 근데 사우디에도 암묵적으로 있어요. 누가 없다고 해요. 알파군 눈이 저렁해지며 목소리 톤이 좋아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지? 여자들이 걸리면 매장 당하는 거 아님? 여러분, 이걸로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이란 영화인데 그 영화가 상 땄어요. 제 영화 이름 지금 까먹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이란 영화 소개할 때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영화 주제가 뭐냐면 그 연극하는 부부가 있어요. 이란 남자 여자인데 이제 연극하다 보니까 예술가잖아요. 예술가이다 보니까 살짝 좀 진보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집에 이사 갔는데, 근데 이사 왔더니 집에 물건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여기 물건들이 있어요. 집주인, 니네들 거기 오기 전에 어떤 아줌마가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아줌마가 물건들에 손 대지 말라고 하던데 어떡해?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캐치 못했어요. 남편이 어디 갈 때 어떤 남자가 와서 그 집에 있는 여자를, 예전에 살고 있었던 여자를 오인해서 성추행을 했는지 성폭행을 했는지는 영화에서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본위를 모르겠어. 어느 정도 불미스러운지를 모르겠어요. 성폭행인지 아니면 성추행인지. 그 사건 덕분에 예전에 그 집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살고 있었다는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동시에는 성추행 아니면 성폭행 당했는데 그걸 이제 법적으로 때리고 가야 됐는데, 동시에도 그 남자가 오해를 해서 한 거잖아. 원래 단골 손님인데 그냥 평소에 가듯이 그 집에 온 거잖아.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그 집에서 살고 있었던 여성의 이제 신상이 공개될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남자도 자꾸 궁금해. 남편이, 나의 마누라가 어느 정도 성추행을 당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내고 싶은데 꺼내지 못하고 되게 좀 신기한 심리적인 영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란 영화가 왜 유명한지 이해됐어요.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복잡한 그 감정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가지지 않고 진짜 좀 약간 있을 법할 만한 설정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애매한 감정을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 영화에서도 잘 보여듯이 이란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이거 넷플릭스에 있었던 영화였나? 이거 넷플릭스에서 봤나? 잠깐만요. 넷플릭스 들어가 볼게요. 그 주인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잠깐만. 이런 무비. 아니 모르겠어. 넷플릭스에서 보게 된지 하여튼 일단 쳐봤는데 없더라고. 없어.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김기덕 감독 영화 많이 봤어요. 여러분 김기덕 감독이랑 친했어요. 제가 했던 질문에 주는 답변이 화제가 돼서 김기덕 감독이 언론에 많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볼 때 아, 또 이상한 질문을 하실 거죠? 라고 이렇게 농담을 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칠게요. 김기덕 감독 섹스도 예배이다. 기도이다. 성당. 아 이거 이제 보시면 김기덕 감독 섹스도 기도다. 자자자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알파고예요. 제가 던졌던 질문에 답변을 저딴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많이 실렸어요. 2012년 알파고가 참 샤방샤방 샬랑샬랑 그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잠깐만 그거 있어? 내신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다. 근데 짜증난 거 뭐냐면 나의 이름을 왜 안 썼어? 외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알파고라는 외신 기자가 그거는 빠져 있었어요. 여기 있나? 하여튼 여러분 이거는 그 기사를 보시면 여기 나와요. 여기 있나? 외신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다. 아 여기도 없어. 아 여기 있을 것 같아. 제작 보고에 열린 여러분 여기 나와요. 맞아 보세요. 터키에서 온 한 기자는 유창한 한국말로 김기덕 감독에게 질문했다. 터키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터키 사람들은 보통 정교적 색깔이 띤 영화에서는 정사 장면을 넣지 않는 것이 덕념이다. 정사는 아시죠? 좀 약간 야한 장면들. 근데 김 감독 영화는 정교적이면서도 꼭 정사 장면, 좀 야한 장면 들어간다. 왜 그런가? 답변. 김기덕 감독은 전 그 둘 분리해야 한다고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교하고 야한 거, 섹스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사회의 모든 분야가 연결돼 있기에는 무언가를 분리시키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또한 김 감독은 섹스는 하나의 기도일 수도 있다. 이게 기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겠다고 밝혀 성스러운 성당에 모이는 기자들은 당황하게 했다. 그 사건 이후로 기자회견 때 김기덕 감독이 나를 보면 너 또 이상한 질문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어요. 예전에는 좋은 기자였어요 여러분. 다음에 유튜브로 떨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시작해가지고 기자로서 좋은 이력을 쌓다가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떨어진 상황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홍상수 감독이란데 지나나요? 아니, 여러분, 나는 감독이란 지나려면 기자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기자회견 해야지 나 가서 질문하고 지내줘야지. 질문할 때도 질문에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제가 기자회견에 갔을 때 사람들이 진짜 다 모든 질문들이 개찐터찐이에요.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영화를 찍을 때 제일 힘든 장면, 그 질문들은 다 있어. 똑같은 질문을 그냥 감독이 누구든 간에 물어보거든요. 감독도 알아. 아, 오늘 우리 기자회견 할 건데 이런 질문들 올 거다. 뻔해. 근데 제대로 된 기자는 예상치 않는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서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스토리 끌어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 영화 제작 발표회 가면 공짜 밥을 먹으려고 연예인들의 사진 좀 찍으려고 가고, 그리고 양아치라면, 왜냐면 양아치도 있어요. 연예인들이 이제 좀 약간 살짝 옷을 야하게 입잖아요. 이제 발을 이렇게 할 때 좀 약간 좀 약간 이상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하고, 나 찍었다고 옆에 있는 기자한테 야야야야 발을 옮길다 나 그 사이에 딱 이렇게 찍었다고 하고 이상한 변태 같은 얘기를 하고. 외신 기자도 접대 봤나요? 와, 접대에 그 번위하고 예를 들면 우리를 제주도에 데리고 갔어요, 관광청이. 근데 그냥 제주도에 갔어요. 끝. 거기서 뭐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회를 먹었다가 그 정도.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여기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질문들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없으시면 마무리 돼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가서 회만 먹었다니 화나요. 거기 클럽이 몇 갠데. 제주도에 클럽도 있어요? 중국과 파키스탄 이란 관계는 중국과 파키스탄 이란 관계는 있나요? 아니, 질문이 뭐예요? 지금 정확하게 중국과 파키스탄이면 중국과 이란. 북한과 통일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분간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yes. 북한과 통일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00명도 알파고 같은 사람이 있으면 통일시키지 않는 한 죽지 않을 거고 땅 밑으로 안 들어갈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은 그레이트 페르시아의 일부인가요? 여러분, 그레이트 페르시아는 뭐 그레이트 로만 엠파이어도 있고 그레이트 페르시아도 있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그레이트 페르시아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일부 아니고 본인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치 출마 멘트인데, 여러분, 저는 정계에 입성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국민이 원한다면 막을 수가 없죠. 여러분,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두 가지 있는지 아시죠?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이란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이란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그 그레이트 페르시아를 우리가 그레이트 시켰다고 생각해요. 현재 출생률 갖고 흡수 통일이 될까요? 여러분, 남한이 출생률 가지고 흡수 통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북방 월랑 개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북방 월랑 개들을 출동시켰어.
코리아 코런 전쟁 보세요. 여러분 진짜 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요즘은 국제 정치 정세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 드라마를 볼 시간 없더라고. 그리고 저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영상 편집을 해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평론가들이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시간 없더라고. S24 살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저 아직도 이걸 쓰고 있어요. S20 쓰고 있고요. 보세요. 3년 전에 있는 핸드폰. 그리고 시간도 워치 4입니다. 주식 안 해요. 주식을 하루는 엄마예요. 알파고님, 코리아 거론 전쟁 보면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한국 쳐들어오는 명분이 아시나요? 살 떨어졌다가 드립 말고. 북한이 한국에 왜 쳐들어와요? 아니,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 얘기 좀 살짝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야,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마스 애들을 팔레스타인 애들을 그렇게 밀어붙이면 팔레스타인 애들이 분노를 하겠지. 표출이 나오겠지. 그래서 야, 그러면 지금도 북한 애들이 갑자기 남한에다가 침략을 하면 그럼 뭐 이거는 뭐 눈 파져야 돼요? 자, 남한이 북한을 괴롭히진 않아요. 북한을 직접 괴롭히는 상대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핵 개발하지 말라고 하고 북한이 핵 개발하니까 미국이 가서 유엔에서는 체제를 때려요. 그리고 북한은 나라예요. 그리고 북한은 자기 국민한테 책임져야 돼요. 하마스는 아직 나라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 국민한테 책임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 북한이 지금 남한이란 전쟁을 일으키면서 아니 일으킬 생각을 할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를 들면 전쟁을 하면서 뭘 얻을 것인지 지금 자 보세요. 하마스는 갑자기 성방을 날리고 그리고 좀 약간 잔인하게 사람들도 죽이면서 이미지까지 좀 약간 깎아냈는데 근데 좀 흘러가는 과정을 보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사람들을 죽었어. 근데 조직이 아직 많이 해제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금 좀 약간 살짝 어질어질해. 아 레바논? 아 헤즈볼라? 아 지금도 후티 반군은 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협정이 거의 날라갔어. 지금 미국 언론을 보시면 미국 지식인들을 보시면 아 미국이 너무나 대놓고 아브라함 협정을 밀어붙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구나. 그냥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은 수교하는 거 어렵다. 나름 하마스 입장에서는 얻을 거 있어요. 자, 북한이 선방을 날리고 남한한테 공격했어. 뭐 할 거야? 뭐? 얻을 거 뭐예요? 전쟁을 며칠 동안 할 수가 있어요. 제 보기에는 남한에 있는 강격파라면 예를 들면 저 진짜 나는 찐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시민 된 거 아니고 진짜 난 찐 한국 사람이고 나의 할아버지들 중에서 한국 전쟁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북한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라면 나의 입장에서 북한 선방을 날리는 거 오히려 좋아요. 걔네들이 전쟁 전쟁 명분을 줘야지 나는 가서 북한을 때리지. 제 보기에는 오히려 북한이 남한이 통일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나만이란 이제 더 이상 부딪히는 거를 회피하려고 한 거 아닌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이 좀 약간 미뤄져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의 길이 더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족대 국가이니까 왕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동일 대상이라면 안보 문제가 있겠죠. 근데 동일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남한이란 동일하진 않을 거다. 좀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히려 야 남한 너 관심 꺼. 나도 너한테 관심 끌게. 뭐 이러한 느낌이 아닐까. 잘못 분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 분석할 수도 있어요. 미첼 R님, 우리 채널 유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끄러워서 따뜻하게 안아드릴게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아니고 온라인에서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가림 벤자마 님도 저런 비슷하게 생각을 하네. 저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남한 제재를 인정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무슬림 형제단 컨텐츠 보료 가입. 보고 난 다음에 취소하지 마세요. 유료 구독자들만 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컨텐츠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방송도 멤버십 우선 공개이니까 일반인들 볼 수가 없습니다. 여튼 1시간 45분 됐어요. 취소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밀당하지 마세요. 여튼 여러분, 방송이 오늘 끝났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봬요. 월요일 날은 다시 우린 세계 수다를 하고, 저갑제 기자랑 연락하시나요? 저갑제 선배랑 연락 안 한 지 꽤 오래됐죠. 근데 부르면 갈 거예요. 저는 어차피 인연이 있는 사람이니까 의리를 지켜야죠, 여러분. 다음 게스트는 파키스탄 사람 콜? 파키스탄 사람 부를까? 파키스탄 사람 이미 2번 나왔어요, 여러분. 아, 파키스탄 여자 부를게요. 남자는 이제 좀 그렇다 치고. 대만 사람 찾아야 돼, 대만 사람. 하여튼 여러분 잘 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스라엘 부대사님이랑 했던 인터뷰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미얀마를 2번이나 정복하러 갔던 튀르키예 출신 한국인 눈에 보이는 미얀마 빌로그를 올려드릴 거고, 다음에 월요일날 다시 한번 세계 수도 하죠. 그거는 비공개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상황에 따라 파키스탄 여자 아니면 프랑스 여자 이렇게 갑시다. 대만 사람 대만에 갈까? 근데 비싸. 진짜 비행기표 비싸. 아, 내 채널이 진짜 좀 약간 좀 약간 톤이 잘 나왔으면 제 대만에 진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냥 대만에 가서 애들이랑 만나고 너의 찐 얘기를 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채널 좀 더 키워야겠다. 여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 어때요? 채널의 아트워크. 여러분 아트워크 어때요? 좀 있어 보이죠? 어? 좀 발전됐죠? 괜찮죠? 앞으로 썸네일 아트워크들 예쁘게 나올 겁니다. AI로 만듦?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First Last는 우리 채널 애청자이지만 동시에도 이제 아마 알바생인지 아니면 나이가 어린지 모르겠지만 유료 구독자 아니거든요. 근데 유료 구독자들만큼 소리가 많아요.
이럴 때 내 힘을 빼줘요. 짜증나. AI로 만들었어요. 왜냐? 이름 알파고예요. 나의 동명한테 부탁했죠. 그래 예쁘게 만들잖아요. 술탄 가입 12만 원 꽤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술탄 가입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술탄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술을 타줘야 되는데 술을 탈 줄 모르니까 술탄 가입한 사람은 없더라고. 근데 바샤 가입이 있어요. 3명. 하나는 지금 채팅장에 있는 그 짜이피님 있잖아요. 이름이 너무 길어요. 짜이피 툴텐 꾸텐 트룻. 이 이름을 왜 이렇게 고집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김용평님. 아니 강용평. 짜이피니까 그러겠지? 여튼 저거 뭐지? 너무 까칠하다. 뭐가 까칠해요? 여튼 여러분 이미 200명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 마무리할 거고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12시 넘을 때까지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한테 늘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대사관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인터뷰하자고 하거든요. 이거 다 여러분의 톡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